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아, 우리가 첫 방송이 나가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신부님도 불편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는 정말 너무 곤란하고 힘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네.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처음이기도 하고 이 방송이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신나고 재밌게 재미있는 사진으로 더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했거든요. 네, 네. 좀 편안한 사진들 많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좋은 사진도 보지만 또 이제 이 안에서 가톨릭의 역사라든지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때그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신자들은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애써 보겠습니다. 네. 작은 초가 켜져 있고요. 네. 키가 크신 외국 신부님으로 보이는데요. 외국 신부님께서 미사 경본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 제목을 우리 집이 공소집 된 날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집이에요. 네. 그래서 3층장에 반다지에 그리고 베개가 5개가 있어요. 5식구가 네, 자는 5식구. 방인가 봐요. 네. 또 이불도 있고. 네. 근데 그걸 벽 삼아서 제대를 꾸미셨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요거 보면은 예전에 공소집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회장의 네. 본분이라는 책에 보면 네. 공소집은 어떤 형태로 꾸며져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공소 강당을 하나 갖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신자들 집 중에 이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집을 하나 골라서 공소집을 차린다.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집안의 살림을 공소집 밖으로 다 뺀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마도 추측해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이거나 불가피한 네네. 상황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을까. 아, 그럴 또 수도 있겠어요. 그 변경한 날짜라든지 변경한 장소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네. 사진을 또 이렇게 찍으시지 남겼을까. 않았을까 그렇게 아, 근데 추측이 저는 됩니다. 저 사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분심이 계속 들었어요. 저러다가 저 벽에가 제대 위에 떨어지면 어쩌지? 아니면 저 이불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게 분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공소를 하게 되면 회장님이나 그 공소에 사시는 신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네. 모두 다 모여서 환경미화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예. 꼭 다른 공소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어느 공소보다는 더 우리가 미사 준비를 잘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모든 공소회장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생각됩니다. 그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왜냐하면 드망주 주교님 일기나 미텔 주교님 일기 보면 오늘 내가 어느 공소를 갔는데 어떤 공소회장을 비롯하여 준비가 잘 됐더라. 이렇게 네. 일기를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일기에는 뭐가 부족하더라. 뭐 네. 이렇게 쓰시기도 하니까 아마 저 공소회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네. 신자분들도 그거 되게 신경을 쓰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네. 공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요즘 신자들은 처음 입교하거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공소가 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본당은 본점, 그다음에 네. 공소는 분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뭐 아주 틀린 점은 아니어서 그렇게 네.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교 또 뭐 시골 분교 이런 관점으로 네. 뭐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네. 신부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계신 곳은 본당이고 신부님이 계시지 않은 공동체는 공소라고 불렀죠. 지금은 공소가 얼마나 있죠? 이제 서울 교구에서는 네. 이제 공소가 이제 없고요. 다 네. 이제 본당으로 승격이 네. 돼 있고 네. 지방 교구에 네. 공소들이 아직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2018년 기준으로 한 한국 교회
자료를 봤더니 통계 자료 봤더니 거기 공소가 한국교회에 729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교구에는 없고 의외로 의정부 교구에 공소가 많고 그다음에 광주, 전주 이런 순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약현성당에 있는 기념관에서 그 본 사진 그 도표가 기억이 나는데요. 1887년에 생긴 약현 공소를 영동성당 블랑 신부님께서 1891년에 약현 본당으로 승격해서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현 본당은 그 주교적인 명동 본당 관할 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 서울, 또 경기, 인천, 또 평안남도의 송도, 또 황해도까지 여기저기 공소를 다 관리하고 또 사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현 본당에서 이 모본당이고 지금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당들은 대부분 약현 본당의 공소였었나 봐요, 옛날에는. 네, 지금 뭐 큰 본당들이 다 네. 약현 본당 공소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도림동, 네. 잠실, 후암동, 홍제동, 청파동, 공덕동, 서울 지역의 거의 모든 성당들이 다 약현 성당 공소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공소예절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통해서 이제 공소예절이 어땠다 얘기를 들어보면, 신부님 오시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하고, 또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신부님들이 평소에 못 봤던 그 제의 입으시고, 그 성작 아름답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보석도 박힌 그런 성작 들고 미사하시고, 라틴어로 얼마나 멋있게 그걸 보는 재미가, 네. 미사 첨례하는 재미도 있었겠지만,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았어서, 아, 우리 집에 공소집 되거나 공소가 하는 날,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다고. 근데 어떻게 공소 예절을 이제 신부님들이 가시거나 할 때 어떻게 그 스케줄이나 일정을 짜셨을까요? 그 당시에 뭐 통신 시설이 지금처럼 발달된 게 물론 아니고 또 네. 그걸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신자들끼리 그걸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면대면으로 전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날에 신부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배정기라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공소 방문 날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박동원 신부님이 쓰신 배정기를 직접 본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의 양지본당인데 예전에 남곡리였죠. 네, 네. 수원교구에 수원교구. 네. 있는. 그때 배정기를 보니까 그 신부님이 그 공소 회장 신자 보아라 이렇게 딱 시작하시고, 뭐 날씨가 어떻다 그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인사 인사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 그 너희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편지 쓰시고, 내가 이제 이 남곡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공소를 하러 갈 거다. 그러니 그 관할 공소들 어디 보니까 베티도 나오고 안터라는 잘 낯선 곳이긴 네. 하지만 그것도 나오고 단내, 네. 그리고 또 우리 봉담 봉담. 뭐 이런 네. 곳에 지명이 다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날짜가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정기를 딱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갔다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제가 강도영 신부님이나 정규화 신부님이 쓴 편지들을 보면 어떨 때는 그런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본당, 우리 공소에 오시는 일정이 너무 그러니까 짧다. 네네. 그래서 우리 좀-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자들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영세자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고해 준비도 많이 하고 찰고도 많이 해놓고 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더 주세요라는 편지를 주교님이나 신부님께 보낸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신부님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성소의 꿈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신부님을 통해서 신부님이라는 매개체, 또 미사라는 그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결속력도 강화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마 제일 큰 동네 잔치?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이 앞에 왼쪽에 계시고 네. 뒤에 공동체 신자분들이 다 아주 단정하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계시나 봐요. 네. 지붕은 네,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초가집으로 보이고요. 네. 또 미리 준비를 다 하셨나 봐요, 저렇게. 네. 아마 신부님 오신다고 잔치 네. 준비를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신부님이 이제 수단을 입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네. 망토가 있는 그런 수단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망토가 딱 살아나게 한쪽에 딱 이렇게 허리에다 손을 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남자 신자분도 그런 자세를 딱 취하고 있어요. 저것까지 신부님을 따라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소 회장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부님이 저런 포즈를 취하시니까 나도 한번. 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좌우를 맞춰주셨네요. 네. 신부님 이 사진은 그 드망주 주교님 앨범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913년 11월 17일에 드망주 주교님이 이제 이곳에 도착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영호공소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18일 그 도착하시고 아마도 어느 공소에선가의 일정이 늦어져서 이제 밤에 늦게 도착하셨나 네, 봐요. 그래서 도착하셔서 이제 그 다음 날 신자들과 이제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건데 저기 계신 분은 김명재 신부님이시고요. 네. 이 사진은 진짜 드망주 주교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기록 사진을 많이 남기셨는데 네. 특별히 이제 르장드르 신부님이랑 드망주 주교님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앨범들이 있을 정도로 네. 한 뭐 4개에서 뭐 7, 8개 이렇게 앨범이 있어요. 네. 네, 신부 혹시 관덕정 성지 가보셨어요? 예, 대구 관덕장 네. 성지요. 거기 가면 드망주 주교님이 실제로 갖고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셨던 네. 카메라랑 네. 유리 건판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게 네. 작지 않은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옛날 예전 카메라들은. 네. 그렇게 큰데 그거 다 들고 다니시면서 네. 또 한국 교회 신자들 모습, 한국 교회 모습 그렇게 다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게 또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신부님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드망주 주교님의 네. 일기요. 예, 드망두 주교님 일기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영호 공소에서 성사 집전을 했다. 좋은 마을이다. 한국에 신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40년 이상을 살아온 한 할머니는 이 옹기 마을에서 몇 년 전에 천주교 물건들을 보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순교자였다. 다블리 주교로부터 견진 성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성사를 받았다.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 할머니가 40년 이상을 어떻게 모르고 사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박해를 받아봤잖아요. 그 중에서 네. 이제 큰 박해가 4번이나 있었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박해가 끝났나 보다 하고 내려왔다간 또 박해에서 또 도망가고,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옹기마을 더 산속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긴 이후에도 또 박해가 있을까? 쉽사리 이제 이 도시로 나오지 그렇죠.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베르네 주교님의 그 편지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박해의 소식이 들려오면 성물들을 다 땅속에 묻고 신자들은 모두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첩첩산중으로 점점 더 들어가셔가지고 40년 동안 한국에는 네. 신부가 없구나라고 라고 생각하셨어요. 낙담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남편도 네. 순교를 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더더군다나 절망에 빠져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셨을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40년 만에 네. 성사를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네, 기쁨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다블리 주교님한테 견진 성사를 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네.
W주교님은 186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셨고 이제 성인이 되셨지만 1866년 전에 견진을 받으셨다는 게 그것도 성인한테 예. 견진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너무 놀라웠고 참 공소를 한다는 게 공소회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공소에 신부님이 오신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또 색다른 사진이 있어요. 와, 네. 이건 너무너무 오래된 사진 같아요, 신부님. 네. 이게 그 용산 신학교에서 냈던 따벨라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사진이에요. 저기 이제 염산리하고 피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천 염산리 염산리 공소집? 공소집 네, 신부방이라고 네. 기록을 해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염산리라는 곳이 한때는 본당이었다가 한때는 공소였다가 네. 또 다시 본당이었다. 이런 거를 오락가락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도 잘 아시겠죠. 피숑 신부님에 네. 대해서는. 네. 피숑 신부님은 그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한국교회에. 네. 그래서 피숑 신부님 한국 천주교에 관련된 책도 많이 그렇죠. 쓰시고 예. 그리고 혁혁한 일을 하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죠. 신부님에 관한 글도 쓰셨고 네. 그 피숑 신부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인 사제로서 한국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다. 신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에 관한 것도 이 신부님이 그 순교 사료를 정리하면서 발견을 하셨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피숑 신부님이 찍은 유리건판들이 남아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제 한 뭐 2000 몇 년대 초였나 그 피숑 신부님들의 사진란 유리건판을 모아서 네. 절두산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네. 근데 신부님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음, 이게 냅킨인가요? 서양식에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네, 예, 네. 예, 식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유럽식으로 네. 냅킨 같은 거를 수단에다가 그 네.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식사 중이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진 보면 진짜 밥그릇에 밥을 저거를 다 신부님이 드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만큼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옆에 복사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신부님이 사진기 렌즈를 바라보시면서 식사 중에 네네.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밥 그릇 자체가 크고요. 또 그 밥 그릇에 밥도 고봉밥으로 네. 밥이 담겨져 아니,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들한테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줬을까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지만 네. 이제 특히 공소에 가끔 네. 가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아주 오랜만에 오시니까 네. 신부님 구경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신부님께서 드시다가 남긴 밥 음식을 먹으면 이 네. 명호가 열린다라고 아. 해서 아이들에게 그 신부님이 드시던 네. 밥에 또 신부님의 기를 받아서 예. 그러니까 명호가 열린다는 게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 이런 건가요? 네. 네. 신앙이 트인다 뭐 이렇게 신앙에 해서 눈 뜬다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저희 성당에 있던 나이 많이 드신 신부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이 옛날에 공소를 가시면 네. 그렇게 저렇게 고봉밥을 줬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린 신부였는데 신자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흰쌀밥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에 배가 부른데 그거를 계속 드셨대요. 다 드시고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수저를 딱 놓은 순간 바깥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 아이는 분명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요. 네, 신부님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그렇게 많은 밥을 한 거는 분명히 네. 남기실 테니까 그 남긴 걸로 아이들이 조금씩 나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명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애들은 사실 미사 때도 네. 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부님 오셨을 때 신부님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공소에 있는 모든 교우분들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앞에 그렇지 않았을까. 세워주셨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
한국교회가 워낙 신부님이 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신자들이 매일매일 거의 편지 써서 북경에도 보내고 교황님께도 보내고 한국교회에 신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청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이 오셨으니 그 신부님이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네. 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신부님 그림자도 못 밟게 하시고 신부님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막 이러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공소에 그렇게 신부님이 오셨으니 밥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그렇죠. 재미난 것도 많고 하여간 큰 잔치였을 것 같아요. 네. 네네. 하여간 오늘은 신부님 이거 공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타임머신 네. 타고 돌아간 느낌도 음. 들고요. 그 공소에서 지켜온 그런 신앙들, 네. 네, 그런 철저함, 또 그런 간절함 이런 네. 것들이 우리 한국 천주교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음.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사진이라는 게 이 사진 한 장 보여지는 사진도 있지만 이 사진을 촬영하기 전의 상황, 네,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나서의 상황까지도 상상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네.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